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4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어떻게 운명 같은 만남을 경험했는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술집에서 마주친 그 여자의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녀가 건넨 쪽지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중년이라는 나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로 공감 표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정수입니다. 47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평범한 가장.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위아래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 집에 오면 가족들의 무관심. 왜 40대 가장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퇴근 후 가끔 들르는 작은 실내 포장 술집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처였습니다. 5개의 코너가 있는 아담한 곳이었는데 그곳의 한마담. 미희라는 여자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곤 했죠. 오빠,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디 좋은 데라도 생겼는 모양이죠? 이런 식의 달콤한 말들이 지친 중년 남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물론 진짜 사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자리를 옮기려는데 다음 주에 한번 와줄래요? 요 밑에 로타리 쪽에 궁전 실내 포장이라고 여기보다 규모도 크고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대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몰랐죠. 며칠이 흘러 금요일 퇴근길에 그 새로운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제법 넓은 공간이었는데 미희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그때 제 눈에 들어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인숙 씨 아니에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수 씨. 바로 한 달 전 우연히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때 짧은 만남이었지만 묘한 여운을 남겼던 인숙이와의 재회는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의류회사에 다니던 그녀가 생활고 때문에 술집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장사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체념과 동시에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연민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정수 씨는 이 집에 한 번씩 와요? 아니요. 사실은 누가 이 집에서 장사를 한다고 한번 들리라고 해서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녀 역시 저에게 어떤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첫 만남 이후 저는 자주 그 술집에 들렀습니다. 인숙이와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그녀가 부르는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앉아서를 들을 때면 마치 제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시나? 사랑은 눈물인가 봐. 그 애절한 목소리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은 외로움, 그것은 결혼을 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인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한번 쉬는 날 없어요? 글쎄, 이번 일요일 날 하루 쉬려는데. 왜요? 사실 그녀는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고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저와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이번 일요일 날 저녁이나 같이 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약속되었습니다. 인숙이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집에서 의욕을 잃고 지내고 있었고, 생계는 온전히 인숙이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답답해요.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그녀의 말에서 깊은 한숨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자가 혼자서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제게는 더욱 그녀를 보호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한편 제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숙이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늦게 들어오네.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이런 식의 간단한 대화로 넘어가곤 했죠. 부부 사이에 관심이 줄어든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바빠서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일까요? 그 무렵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실내 포장의 미희가 인숙이와 같은 술집으로 옮겨온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삼각관계. 아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오빠, 나 없을 때 왔다 갔다며. 미희의 질투 섞인 목소리에 인숙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인숙이는 성숙하게 상황을 이해해 주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범한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인연.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온다면 그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죄책감, 그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옳은 것일까?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혹시 지금 눈에 물이 고인 분 계신가요? 저희와 비슷한 상처나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중년의 외로움이란 게 얼마나 깊고 쓸쓸한지. 혹시 이어폰 있으시면 지금 끼워주세요. 이제부터는 더욱 깊이 있는 감정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부터는 인숙이와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H동 로타리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인숙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조금 위까지 오는 청색 주름 치마와 흰색 상의, 목에는 분홍색 꽃무늬 머플러를 한 그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야, 멋있네. 꼭 탤런트 같아요. 아이, 정수 씨. 농담도. 우리는 송도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횟집에서 회를 먹고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 요즘 마음이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털어놓은 솔직한 심정에 인숙이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많이 외로웠거든요. 왜 40대 가장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선 샌드위치가 되어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집에 오면 가족들의 얼굴이 내 목을 죄어오고 저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어스름한 바닷가에서 우리는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인숙이의 어깨를 감싸고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인숙 씨, 사랑해요. 그리고 첫 키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나눈 입맞춤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만나 간단히 술을 마신 후 근처 여관으로 가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받았죠. 하지만 완벽한 비밀이란 없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인숙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인숙이의 남편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여기까지? 인숙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나는 술 마시러 오면 안 되나?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에서 삶에 지친 중년 남자의 모든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술을 권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형씨 이름이? 나는 강진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인숙이의 남편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었어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 남자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거든요. 인숙이의 남편 강진식 씨와의 만남은 제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IMF 때 사업에 실패한 후 의욕을 잃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업하다가 IMF 때문에 다 말아먹고 지금은 마누라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 백수올시다. 그의 말에서 깊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인숙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그녀의 가정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지요.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며칠 후 저는 기계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 박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수야, 영업사원 자리 아직 비어 있다고 했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강진식 씨를 소개해 주었고 다행히 그는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숙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반응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수 씨, 정말 너무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그녀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인숙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술은 내가 낼게요. 남는 게 없으면 어때요? 이제 남편이 돈 벌어줄 건데.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한테 잘해. 그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데? 한 번씩 날 만나러 오고 또 안아주셔야 돼요. 그건 내가 부탁할 말인데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강진식 씨는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인숙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정수 씨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그동안 남편과 관계를 가지면서도 이런 재미를 몰랐거든요. 인숙이는 저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날 저는 강진식 씨와 다시 한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김영,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IMF 때 나처럼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다면서요? 그랬지요. 저도 그런 일 당하고 나니 생각할수록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아픔, 가족에 대한 미안함, 아내가 술집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복잡한 심정까지. 마누라가 술 팔고 웃음판 돈으로 하는 일 없이 먹고 산다는 것도 못할 짓이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도 저만큼이나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숙이에 대한 사랑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강형, 내가 직장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했고, 결국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달음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인숙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같이 일하는 동생들과 회식이 있어요. 좀 늦을지 모르겠어요. 인숙이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와 만나러 나온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랑하지만 속일 수밖에 없는 관계, 도와주고 싶지만 동시에 배신하고 있는 현실. 이 모든 모순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평균 2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강진식 씨와도 가끔 술을 마시며 우정을 나누었죠. 때로는 3명이 함께 만나기도 했고요. 아직 인숙이와 나는 진행형입니다. 네,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저도 확실히 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랑이란 우리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남자만 좋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더 복잡하고 더 신중하며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진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숙이를 통해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저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물론 죄책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강진식 씨에 대한 복잡한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통해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타인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되었으며 인생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싶다. 그것이 지금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으셨나요? 혹은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금기된 사랑과 복잡한 인간관계, 중년의 깊은 감정들이 얽힌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